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책은 내 몸이 궁금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내 몸이 궁금해는 요즘 이제 아이들이 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도 될 수 있지만 부모님이나 양육자들이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럼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슈까지도 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부모님이 갖추어야 할 문제, 그리고 부모가 교육해야 될 과제들이 또 생겼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유치원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에 대한 어떤 호기심에 대한 행위죠. 그런 행위를 했는데 뭐 성추행으로까지도 기사가 나온 것들을 좀 보고 상당히 저도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좀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들이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중에 호기심으로 하는 행위 아니면 알고도 하는 행위 뭐 다양한 행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부모나 양육자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교육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동화에서 이렇게 보면 퐁이가 오늘은 주인공이네요. 퐁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엄마에 대한 배꼽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라고 얘기도 하고 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초등학교에 가면 성에 대해서 이제 묘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끼리의 어떤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호기심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불을 지펴 주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하는 성교육과 같은 부분.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있다가 성교육을 통해서 작은 자극이라도 받게 돼요. 이 자극을 통해 가지고 더 큰 호기심이 발생이 되고 또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또 이해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서로 하나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가 더 성장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동화는 이제 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는 어떻게 낳는가 그리고 또 엄마 아빠와 같이 샤워를 하면서 성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동화는 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에 대한 인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비유적으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서로 이제 인간만이 성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포유류라든지 다양한 어떤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이런 성에 대한 것들도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성 지식에 대한 OX 검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검사를 같이 포함하게 되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이나 양육자들이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교육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목적 의식이 없이 성교육을 한다면 이건 하나의 교육으로서 그냥 끝나버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성교육은 확장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로 인해서 생리적 현상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성행위에 대한 관련된 지식 전달, 인성 교육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다. 결국 거기와 연계돼서 확장되고 파생되는 그런 확장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목적 의식을 좀 갖고 계셔야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의 뭐 성에 대한 특징은 뭐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 우리는 좀 필요한데 맞춤형 성교육이라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신체를 이야기를 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성에 대한 신체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포괄적 성교육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성인지, 정서, 정신, 신체,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학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형태들을 보면 하나의 신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 사회적 측면까지 교육
교육을 하는 것들이 요즘 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좀 알려줘서 문화적인 규범도 알게 하고 공동에 대한 가치관도 알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가치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육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건강한 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몇 세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올라가서 몇 세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연령별로 아니면 아이들 학년별로 잘라서 성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성교육은 평생 교육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사실 성인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는 뭐 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성인들이 성에 관련된 범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과거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성범죄를 일으킨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은 계속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더라도 성교육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교육을 평생 교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유치원이 되면 초등학생이 해야 되고 중학생이 해야 되고 고등학생이 해야 되고 결국은 성인이 돼도 해야 되는 것이 성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어떤 교육을 할 때 성교육에 대한 것들은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고 좀 작더라도 좀 알차게 아이에 맞는 성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촉발시켜주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적인 어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촉발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적 호기심이 좀 촉발이 돼서 다양한 것들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우리 아이 교육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성에 대한 이야기, 내 몸이 궁금해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들은 사실 다양한 어떤 발달 과정 그리고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교육이다 라고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급하게 서두지 마시고 차분하게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 건강한 정신 발달, 신체 발달, 성교육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